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는 2017학년도 대입에서 영어와 국어, 그리고 수학의 수준별 A, B형 수능이 폐지되고 2017학년도 입시부터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이 2017학년도 수능에서 예고가 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 시간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집중 상담 이어갈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나와주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청원여고의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자고등학교 박문수입니다. 이번 주가 9월 모의 수능이 있는 주입니다. 9월 모의 수능이 가지는 의미만큼 이번 주 학습 전략을 좀 다르게 좀 생각을 좀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점검의 코드로 가면 어떨까 합니다. 평소에 혼동했던 5개념들을 좀 점검하는 방법, 그리고 시간 운영 방법을 또 점검하는 방법,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그런 점검의 방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준비 잘 하셔가지고요. 결과 많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최고의 입시 전략을 세워주실 선생님들도 모셨습니다. 입시계 애정남, 비전가 멘토 대표이신 하기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기성입니다. 우리 박문수님께서 9월 모의 수능에 대한 방법론적인 측면 말씀해 주셨는데 고3 학생들 만나보면 9월 모의 수능의 중요성을 주변인들로부터 너무 많이 듣죠.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수시 원서를 쓰기 직전에 보는 시험이라서 여러분들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집착할 수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9월 모의 끝나고 수능까지의 70일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유념하시고 결과보다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체크하는 의미를 좀 부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고의 지략가, 입시계 제갈공명이시죠.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입니다. 하기성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수시 전형 지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9월 모의고사도 이제 눈앞이고요. 수시 지원도 눈앞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다,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뭐 이런 좀 부담스러운 조언들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좀 바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이야. 난 지금에도 늦지 않아. 라고 하면 자신의 컨디션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9월 모의고사 준비 지금까지 하던 대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넷째 주 토요일이죠. 9월 27일 토요일에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저희 토요 미니 특강이 열리는데요. 이번 특강은 2015학년도 인문계 수시 논술 A+ 답안 작성법을 주제로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나와 계신 윤신혁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윤신혁 선생님께서 특강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자 이번 특강에서는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보통 논술 전형 경쟁률이 한 20대 1, 30대 1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이 답안을 완성하지 못하면 채점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미 있게 답안을 완성하면 경쟁률이 반으로 줄 수 있고 거기다가 요구 상대로만 쓰면 한 경쟁률이 5배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보통 이 논술 문제가 그냥 이 출제를 하는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내는 것 같지만 그 시대에 지금 최근에 있었던 뭐 시사 이슈나 아니면 고등학생이 꼭 이해하셔야 돼 기본적인 그런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논술 예감 해가지고 어떤 문제 출제될 수 있을까 이런 거 짚어볼 텐데요. 네. 보통은 둘 중에 한 가지 하시거든요. 전국에서 아마 이거 두 가지 다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거 아마 저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인문계 수시 논술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으신 분들 얼른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미니 특강 신청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 대입 합격을 위한 수시 집중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시 집중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교사를 꿈꾸는 인문계 고3 남학생 학부모입니다. 네, 이제 준비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학생이? 지금 자소서 쓰는 걸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상담과 분석은 하기성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머니 하기성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시 지원 앞두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특별히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저희 아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주로 지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도 논술이나 다른 전형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어머니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까지 저희가 사전에 좀 분석을 해놨는데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잘 맞을지 분석을 잘 해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신부터 보죠. 우리 학생이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평균 등급인데 괜찮습니다. 국어가 1.44, 수학이 1.72, 영어가 1.23, 사회가 좀 안 좋죠. 2.73 등급해서 네. 주요 4개국가 평균이 1.85 등급 나왔고요. 국수형 주요 과목의 학기별 성적주의를 좀 살펴볼까요? 국어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중간에 2등급 갔다가 또 다시 1등급, 2등급을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네. 수학은 2등급에서 1등급 한 번 갔다가 다시 2등급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영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모의고사 성적을 보여주시면 7월 달이죠. 국어가 89에 해당되는 2등급, 수학이 역시 1등급하고 또 가깝죠. 95에 해당되는 2등급이고요. 영어는 1등급 맞았습니다. 사회문화 1등급, 생활과 윤리는 3등급. 그래서 모의고사의 평균 4개 교과는 1.75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월과 6월 모의평가를 비교해보면 국어는 1에서 2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2등급 유지했죠. 영어는 역시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는 1등급 유지, 생활과 윤리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한 게 눈에 보입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교과 활동인데 일단 교내 활동부터 보면 1학년 때 리더십 활동으로 학급 부회장, 학생회 체육차장, 또 수학 영재반 활동했었고 2학년 때는 2학기의 학급회장했죠. 그다음에 학생회 보건부장, 사파 영어반을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1학년 때 경제 동아리, 2, 3학년 때는 봉사 멘토 동아리, 경제 동아리 역시 했었고 봉사 활동 1학년 때 88시간, 2학년 때 65시간 했습니다. 수상 내역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요 사항만 좀 말씀드리면 2012년에 이제 리더십 부분의 모범상도 받았고 수학 경시대 은상, 그다음에 6월 전국 연합학년평가 성적 우수상도 받았고 1, 2학기에 이제 과목 우수상, 그다음에 2학기 때 수학 경시대 은상을 받았습니다. 2013년 다음 화면에 보이는데 여기는 1학기 때 수학 경시대 역시 수학에서 동상, 그다음에 영어나 지구과학에서 교과 우수상 받았고요. 2학기에서도 역시 다양한 과목인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물리, 기술 과정에서 과목 우수상 등을 받았습니다. 2014년 올해 고3인데 1학기 때 역시 3년 연속이네요. 수학 경시대 동상, 그다음에 2학기 교과 우수상, 문학, 지구과학 학문에서 받았고 1, 2학기 모두 자기주도 학습상을 받은 게 눈에 띕니다. 자, 우리 친구가 희망하는 대학 1지망이죠.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를 성균 인재 전형으로, 2지망으로 경희대학교 레오네상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3지망은 서강대학교 국제인문계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자료를 보니까 교과 쪽에 관련된 수상경이 정말 많은 것 네. 같습니다. 하긴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단점보다는 역시 장점이 굉장히 많은 학생이라고 분석이 되고요. 전교과 성적이 양호하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3학년 1학기 성적이 조금 하락했다라는 거, 그리고 일단 우리 친구가 또 관련되는 교과에서 사회인데 경제가 4.3등급, 법과 정치가 2.3등급에서 좀 다소 부족하다는 게 좀 보였고요. 비교과 분석에서는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역시 교내 수상, 학교 활동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게 눈에 띄고 아까 보셨듯이 자기주도 학습장이나 또 경시대 모범상을 수상한 게 있었습니다. 또 학급 부회장, 또 회장 역임, 무엇보다 이제 동아리를 조직해서 활동했다는 측면에서 리더십 활동을 잘 하신 것 같고요. 방과 후 학교도 빠지지 않고 좀 꾸준히 수강한 부분은 어떤 사교육에 도움 받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한문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한 것들을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단점을 꼽는다면 독서 활동이 좀 다소 부족한 게 좀 보입니다. 나열식으로 기재한 것도 좀 보이고 또 독후 기록이 좀 부족한 것도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용 도서가 포함되어 있는 게 조금 눈에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상은 많이 하셨는데 가능하면 1위 수상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 또 변경된 진로 희망 간의 연계성 그리고 활동은 많지만 활동 간의 어떤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좀 아쉬움이 났습니다. 우리 친구는 정시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네. 수시에서 무리하게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종합전형 어머니께서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6장의 카드 가운데 종합전형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2년간의 논술 훈련이 있었으니까 논술 전형으로 조금 더 많은 온서를 쓰는 것도 유리할 것으로 일단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점이 참 많은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렇지만 논술 전형도 유리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지금 1지망은 성균관대 한문학과, 또 2지망은 경희대 행정학과, 3지망은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여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이 방향을 잘 잡았는지 한번 희망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세 개의 희망대학 합격 가능성을 진단을 해봤는데요. 성균관대 한문학과 1지망인데 여기는 좀 아쉽게도 소신으로 나왔고 2지망 경희대 행정학과가 부적합으로 나왔네요. 3지망 서강대 국제인문학부 여기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데 소신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네.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지망이 성균관대학교인데요. 그 경희대학교가 왜 부적합인지 어머니가 좀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뭐 헉 이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6월 모의 수능의 결과 추이를 봤을 때 그 이후에 선아의 성적에 어떤 발전적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경희대학교를 굳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써서 합격하게 됐을 때 점수가 잘 나오면 좀 이게 낭패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부적합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화면을 통해서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을 소신으로 분석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문학과 12명을 선발하는데 일괄합산이죠. 서류 100입니다. 면접도 보지 않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한 개 1등급. 우리 친구는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특징을 보시면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 평가해서 총점으로 이렇게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면접이 없기 때문에 서류 경쟁력이 중요한데 교과 비중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1등급 때 후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진단 이유를 좀 뒤에 살펴보시면 이 이제 한문학과 같은 경우에 지원 후에 전형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면접을 보러 가지 않는다거나 뭐 서류를 제출하지 않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중한 지원이 좀 필요하고 명확하게 진로 희망이 한문학과다 할 때는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네. 뭐 재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할 때는 저희는 좀 지원하지 않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1지망 대학교 때 선생님께서 소신 지원으로 진단해 주신 성균관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수시 지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학생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좀 본인이 좀 부족한 점 파악해서 우선순위대로 좀 시급하게 조금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하기 선생님,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전략과 추천 전형 조언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뭐 6장의 카드 종합이냐 논술이냐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 지금쯤은 윤곽이 나오셔야 되고요. 또 저희들 생각에 의해서도 좀 가닥을 더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수시 지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소신으로 서강대학교 인문계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온서는 9월에 쓰지만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서류 제출이니까 소신과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연세대 교육학부나 또는 행정학과 여기를 좀 상향 지원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네오레네상스보다는 수능 이후의 논술, 여기는 논술 여부를 나중에 결정할 수 있으니까 적정 지원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개의 학교 추천 대학을 짚어주셨는데 추천 이유와 특징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정시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우리 친구한테 첫 번째 분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격적인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일단 학과 선택에 있어서도 그 합격 가능성보다는 희망학과 위주의 지원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연세대 논술은 이제 수능 이전의 논술이니까 아마 이제 우리 친구가 또 이 대학이 최저학력 기준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에 수능을 좀 견인하는 그런 대학으로서의 의미를 좀 가져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 수능 전에 논술행위에 준비해서 좀 밸런스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전제 조건은 이제 9월 모의 수능입니다. 얼마 있으면 보는데 이 모의 수능을 통해서 본인이 점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수능 이후의 대학들, 이 대학들의
어떤 보험과 적정 지원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우리가 추가로 고려할 만한 대학을 화면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 종합전형은 아까 보셨던 성균관대 한문학과 12명이죠. 소신이라고 저희가 진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도 역시 앞서 추천해드렸듯이 성균관대 인문계. 뭐 이 대학은 이제 비교과가 25%고 교과보다는 전반적인 활동을 좀 보니까 우리 친구는 불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에서 어머니가 좀 고민할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과 교과가 2개 정도 되고요. 논술 전형에서는 상향해서 연세대 교육학부나 행정학과를 10월 4일날 논술을 좀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한문교육과가 30명 선발하는데 수능 끝난 다음에 이틀 있다 보죠. 그래서 아까 교사가 꿈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전공 적합도가 있어서 소신과도 한번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경희대 행정학과는 수능 끝나고 나서 결정인데 수능이 더 잘 나오면 안 가도 되는 대학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시립대학교가 있죠. 학교에서 추천받아가지고 논술 100으로 뽑는 건데 역시 이 대학도 수능 이후에 가도 되고 안 가는 대학이니까 적정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생각하실 때 고려대학교입니다. 과는 3가지 놓고 고민하는데 상향해서 영어교육과냐 아니면 교육학과냐 아니면 행정학과냐 이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또 전경대 안에서 이렇게 포함되는 것들이 있어서 최장력 기준 여부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성적 끝난 다음에 사범대로 갔을 때는 뭐 편안하게 세계 2등급 정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대학의 특징은 이제 수리 논술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향으로 좀 분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7개 대학이니까 9월 결과를 따라서 6개를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추천 대학의 합격 가능성 그리고 특징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정시 경쟁도 있지만 9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좀 판단을 조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우선순위로 공부해야 될 게 수능일 것 같은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이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 뭐 순위대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어머니께서 희망하시는 대학의 레벨보다는 좀 더 높은 레벨의 연고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9월 시험은 수능까지 가는 70일 동안 학생들이 견인하는 시험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적극적인 추천을 드렸고요. 자, 1순위로 남은 기간 동안 수능 준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에 뭐 원서 접수 끝나고 나서의 경쟁률이 실제 경쟁률이 아니고 나중에 최장력 기준 되고 또 응시 여부를 결정지었을 때 최종 경쟁률이 중요하니까 일단 최장력 기준 위해서라도 수능을 하는데 학습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수학 다음에 영어만큼 국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탐구 마무리 학습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목표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게 문까지만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마무리 학습, 최소한 4점짜리 2개 이내에서 틀리는 92점 득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어 같은 경우도 규칙적인 학습을 통해서 감각을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사탐은 문제풀이도 중요하지만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또 적용해가는 또 해석해가는 훈련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술은 어머니 2년 동안 준비하셨으니까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자신감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수능 전에 해당되는 연세대 부분만 9월 이후에 본격적인 준비를 할 거냐 아니면 평소대로 하고 그냥 갈 거냐, 저는 어떤 경험의 의미를 좀 두고 도전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소개서 부분인데, 실제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전형을 쓰신다면 자소서가 해당되는 거고요.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끝나고 11월 14일 이후에 서류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 부분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했을 때는 학습에 방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희가 자소서 보내주신 걸로 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 또 첨삭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가다드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상담 들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우선은 9월 모의고사 준비를 잘 하고 점수를 좀 봐가면서 신중하게 전략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성균관대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수신 지원 전략은요, 정시 지원도 경쟁력이 있으므로 공격적인 수시 지원을 고려하고 꾸준히 준비해온 논술 중심 전형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안정적인 지원 전략을 세밀하게 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시 추천 전형으로는요, 소신 상향 적정 수준으로 서강대 인문계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연세대 교육학부 행정학과 일반 전형, 그리고 경희대 행정학과를 논술 우자 전형입니다.
기입 합격을 위한 팁으로는 수능 준비에 주력하고 수능 이후에 논술 전형이 있는 대학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